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반등을 해줬죠. 저도 롱을 봤던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구간이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매물대죠. 98에서 100K 구간 이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매물대인데 여기를 지금 뚫을 것인가 뚫지 못하고 내려갈 것인가 관점이 많이 헷갈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좀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이게 과연 오를 것인가 많이 궁금하시죠? 그것도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관점 짧게 복귀를 해보면 연휴 기간이었고 또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영상에는 업로드를 못했지만 떨어지면 롱 관점이었죠. 이게 4월 29일에 올렸던 게시글인데 숏은 올해 홀딩할 생각이 없고 떨어지면 계속 롱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숏을 잡았던 자리가 한 군데 있죠. 바로 여기였습니다. 5월 2일 게시글에서 이거는 캔들의 신전에 업로드를 했었죠. 97.6에서 98에 도달을 하면 숏 포지션을 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달 이후에 정확히 하락을 해서 여기서도 수익이 났죠. 하지만 숏을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95.5에서 1차 익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익절을 빠르게 끝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 포지션을 잡았던 게 여기서 한번 잡고 손절이 나가고 93.6K에서 롱 포지션을 다시 한번 진입을 했죠. 올린 게시물을 보면 저는 93.6K에 롱 포지션 진입했고 가장 중요한 건 목표가를 고점 뚫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가 한 94에서 95를 왔다 갔다 할 때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관점이 맞아서 고점을 뚫었죠.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구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캔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파동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해서 상승을 봤던 이유는 비트코인 1일 캔들이었죠. 1일 캔들에서 명확하게 상승 캔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캔들에 대한 해석은 저번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주봉 캔들이었는데 주봉 캔들도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왜 주봉 캔들이 좋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무서운 하락 캔들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하락 돌격 캔들이에요. 이 캔들은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 70% 이상의 확률로 하락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캔들이었는데 지금 이 캔들의 시작 가격을 넘기고 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런 핵심 캔들은요. 이 핵심 캔들의 바로 시작 가격을 넘어서 마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96.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주봉 캔들이 다시 한번 마감을 해줘야 이 캔들을 완벽하게 상쇄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미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봉 마감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위에서 마감하는 그림을 좀 보고 있어요. 이미 굉장히 흐름이 좋죠 지금. 그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봉 캔들이 아주 중요했는데 저번 주부터 제가 이더리움은 주봉 캔들이 이미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캔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뒤에 후속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캔들은 지금 굉장히 좋죠. 고점을 뚫으러 가는 캔들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파동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제가 봤던 카운팅은 고점부터 WXY에서 파동이 끝났고 올라가는 파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리딩 다이아고날로 해석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이 카운팅이 맞아서 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리딩 1파가 끝나고 2파, 3, 4, 5로 가는 강한 임펄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ABC 지그재그가 진행 중이고 이 ABC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저점을 뚫는 큰 하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둘 중 하나의 갈림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A, B, C로 크게 떨어지는 관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파동이 강력한 이렇게 상승 임펄스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리딩 1파를 시작으로 A, B, C로 올라가는 지그재그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그재그에서 이 C파동이 여기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진행이 돼서 한 105K까지 갈지는 아직은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상승 1파죠. 그리고 2파고 지금 3파까지는 동일해요. 자, 근데 4파가 여기서 끝나고 5파가 연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왜 이게 가능하냐? 여기를 강세 확산 카운팅이 가능하죠. 강세 확산은 어디서 나오죠? B파와 4파에서 나오죠. 그리고 강세 확산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 파동이 연장된 파동입니다. 그러면 5파동이 연장이 돼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C가 이렇게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 105K를 가겠죠. 더 갈 수도 있고. 자, 근데 다른 카운팅도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1, 2, 3이 나왔고 4가 여기서 끝났고 5파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 확산 다이아고날. 자,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되면 지금 구간이나 아니면 여기죠. 한 100K를 살짝 넘은 구간에서 파동이 멈출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도 ABC로 여기서 이렇게 끝나겠죠. 자, 공통적으로 지금 C파를 진행 중인 건 맞는데 파동의 끝은 여기가 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거는 아직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ABC가 끝난 이유겠죠. 만약에 여기서 종결이 된다면 조정파동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풀숏을 쳐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중 지그재그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중 지그재그는 이렇게 임펄스가 하나가 나오고 ABC 조정파가 나오고 다시 한번 1, 2, 3, 4, 5로 올라가는 이런 강한 상승이 두 번이 반복이 되죠. 그 가운데를 이어주는 파동을 바로 X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X파동이 이중 지그재그에서 크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얘가 이렇게 조정을 크게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이 이중 지그재그의 X파동은 여기까지 전체 상승한 거 대비해서 0.236이나 382 조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숏으로 별로 먹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짧게 가져가야 되고 해칭 용도로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매매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가? 진행되는 파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파동이 1, 2, 3, 4, 5파에서 5파 연장으로 가려면 5파는 가격적으로 큰 되돌림이 없습니다.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꺾여서 이런 식으로 조정폭을 조금 크게 준다면 5파 연장이 아니라 ABC의 C파동이 여기서 끝났고 지금 X파동이 진행 중이구나. 자, 그렇다면 전체 상승분 대비해서 0.236 구간을 한번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0.382 구간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36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조정을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89K나 이런 데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X파가 짧게 끝나고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파동이 좀 길어진다 해서 여기서 C파가 끝났다. 조정 파동이 크게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상승한 거 대비해서 또 236이나 382의 짧은 조정을 주고 다시 가겠죠. 그거를 조금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파동적인 관점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포함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더리움을 캔들 분석을 통해서 아주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더리움은 주봉 캔들에서 이미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캔들 자체를 샛별형 캔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샛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음봉의 시가를 넘겨서 마감해야 되는데 4월 21일 그러니까 저저번 주에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봉 마감이 여기 팽이가 나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적인 흐름이 지금 너무 좋아요. 주봉 캔들을 봤을 때 이미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키나시 캔들을 살펴봐도 저번 주에 이미 강력한 양봉이 나왔죠. 이번 주에도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하이키나시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긍정적으로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파동적으로 봐도 지금 리딩 1파 이후에 조정폭이 크지 않죠.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적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죠. 리플도 계속 제가 좋게 보고 있었는데 나쁘게 볼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못 오른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리플은 아주 명확한 리딩 1파가 나왔고 지금 그냥 2파가 횡보 조정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얘도 여기 1파 이후에 되돌림이 거의 없어요. 다음 파동은 연장 파동일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큰 발산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더와 리플이 정말 크게 가준다면 당연히 알트장도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업비트에 있는 이런 코인들을 봐도 시총이 낮은 코인이죠. 저는 아주 정직한 매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끝나면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발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추가적인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업로드하니까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